대표님, 보혜씨였어. 어제 서울시장 선거 끝났는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실은 뭐 가치 투자가 완전히 베이스인 분들은 이런 외부적인 거는 전혀 주식시장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처럼 실전적으로 매매도 많이 하고 또 주식시장의 매일매일의 상승률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선거 결과 또는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책 발표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어제 선거 결과는 좀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의 당선 또 그리고 그 이후의 총선 이때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압승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꽤 큰 격차로 당선이 됐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굉장히 대선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좀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반증이죠. 그래서 치열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발표될 거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주 단순하게 인맥 관련 대선 관련주로만 봐도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돌았었죠. 뭐 오늘 하락 종목들 중에는 사실 오세훈 관련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됐으니까 그 종목을 갖고 있던 분들은 아직도 왜 갖고 있었지? 뭐 이렇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고 이미 됐으니까 서울시장. 그럼 이제 대선 후보에서는 여당에서는 이재명, 야당에서는 윤석열 이 두 분이 가장 높은 지지율이니까 계속 그쪽으로 좀 이렇게 쏠리는 모양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관련주들이. 이제 정책 관련주로 해서는 서울시장 당선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뭐 뉴타운 공약 이런 거로 지난번에 당선이 됐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부동산이 지금 가장 핫 이슈란 말이죠. 그래서 특히 20대, 30대의 젊은 층들이 이 야권을 지지한 데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아이러니한 거고 예전에 그런 기사 한 번 있었죠. 지금 서울 집값이 막 2배씩 올랐는데 뭐 전국 평균으로는 뭐 5%인가 10% 올랐다는 발표를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보면서 야, 참 민심을 모르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선거는 민심이라는 말을 하죠. 이번 민심은 어쨌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장 크게 꾸짖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뭐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거의 불가피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관련 주들은 당연히 뭐 건설주들이나 건자재주들 이런 쪽이 될 것이고 또는 일자리 창출 쪽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 일자리 창출을 결국 어떤 구체적인 산업에 갖다 댈 수도 있겠죠. 미국 정책을 비슷하게 뭐 그린 뉴딜이나 또는 과거에 한번 했던 디지털 뉴딜이나 이렇게 4차 산업혁명하고 엮어서 정책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는 대선을 앞두고 레임덕 현상이 나오면서 경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과거에는 있었지만 최근에 지난번과 지지난번에 대선 마지막 그 1년 차에 이렇게 막 지수가 많이 빠지고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장세고 더 많이 풀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게 여당의 자극 그래서 어떤 부동산 정책의 변화 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렇게 기대한다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 서울시장이 선거가 결과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특수 업종들 또는 길게 봐서는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19% 상승 양선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90% 올랐어요. 와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 최고점이 1007%, 982가 오늘 종가, 1007로 나누면 2.48. 어제 제 기억에 3.7 정도 됐었거든요. 2.48. 2.48이면 오늘 0.9 올랐으니까 뭐 한 2, 3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뭐 내일 금요일 큰 기대 안 한다 해도 빠르면 다음 주면은 뉴스 헤드라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역사적 신고가 갱신. 거래소는요. 거래소는 오늘 종가 최고점이 3266, 오늘 종가가 3143, 3266. 코스닥은 2점대로 내려왔는데 거래소는 여전히 오늘 별로 오른 게 없어서 3.7대에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이 먼저 역사적 신고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네요. 작년에는 거래소가 먼저 역사적 신고가 나왔고요. 올해는 코스닥이 먼저 역사적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작년 8월, 9월, 10월 세 달 조정받고 날아가는 차트가 이번 1월, 2월, 3월 조정받고 날아가는 차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그게 또 신기하네요. 지수는 여전히 상승 추세 속의 조정장인데 그 조정장도 거의 끝나가면서 신고가 갱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 신고가 갱신도 코스닥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지수 정리합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볼게요. 거래소는 보합이었으니까 거래소 종목들 대다수 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들 중에서 그래도 오늘 야 얘는 많이 올랐다. 현대모비스가 5% 올랐어요. 다른 현대차 그룹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는 2%, 근데 현대모비스가 5%가 올랐고요. LG생활건강 2% 올랐네요. SK이노베이션 한 2, 3일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4% 상승. NC소프트도 게임주의 대장주 치고는 여러 가지 게임주들이 지금 워낙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게임주의 대장주 치고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차트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3% 상승했다. 뭐 하나솔루션 한 2% 상승,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말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올랐던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몇 퍼센트가 올랐냐면 9%가 올랐습니다. 신문에 SK바사라고 나오는 게 제일 웃긴데 뭐 바사삭도 아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9% 올랐고 조금 아래 시가총액이 있는 SK바이오팜은 2% 올랐고 뭐 이 정도가 오늘 거래소 대형주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오늘 눈에 띄는 건 오늘 새로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DPC가 일단 있습니다. DPC는 어제 상한가를 쳤었고 상한가의 이유는 저기였죠.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 그 종목의 지분을 스틱 인베스트가 갖고 있다라는 거. 또 CGN이 결국은 재료로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코로나가 지금 계속 재확산되고 있죠. 참 아쉽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코로나가 좀 많이 감소되거나 정말 사라지면 밸런스 산악회도 좀 열심히 하고 싶고 또 강연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강연에도 뭐 한 2번 정도 해도 되니까 많은 분들 오시고 강연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코로나가 또 재확산 움직임이 있다 하니까 또 좀 지금 멀어지고 있네요. 언제 끝날지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재확산 또 하나는 무상증자 이야기 나왔었죠. 그래서 무상증자 100%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19%.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하죠. 기업 가치에는 1도 영향이 없다. 뭐 이거는 저때한 것 같은데 청담동 윤 선생 했던 것 같은데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에는 1도 영향이 없다. 다만 우리 심리적 재료 가치에는 분명 호재다. 왜 호재냐? 무상증자하면 한 주를 두 주를 준대잖아요. 물론 주가가 반토막이 났지만 어쨌든 CGN, 그리고 현대바이오 화장품 원료 기업이면서 또 신약 개발까지 같이 하고 있는 현대바이오 오늘 14% 상승. 삼성출판사 나스닥 직상장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삼성출판사 9%. 에이텍T는 대표적인 이재명 관련주거든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건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고요. 내년 3월 대선 끝날 때까지 아직도 거의 1년 가깝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거죠. 현대모비스 많이 올랐고 현대바이오사이언스 9% 올랐고 벽산과 동신건설 이런 것들은 이제 건설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 거기다가 동신건설은 그냥 건설주가 아니고요. 이재명 관련 건설주예요. 그래서 오늘 더 올랐다. GS건설도 오늘 올랐고요. 그래서 건설주들 대우건설 뭐 이런 식으로 건설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7개의 상한가 종목이 있는데요. 벽산, 동신건설, 일성건설, 이런 식으로. 셀리드 참 눈에 들어오네요. 셀리드. 진메트릭스는 코로나 확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셀리드는 제약바이오에서 역사적 신고가 나오는 종목 정말 오랜만에 나왔네요. 셀리드, 역사적 신고가 제약바이오에서 저 정말 몇 달 만에 본 것 같은데요. 셀리드는 원래 국내 코로나 백신사 중에 하나였죠. 제가 보혜씨 예전에 코로나 백신사 어디야 해서 했던 거 기억나나?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제넥신 이런 거 외웠었는데 기억 안 나지? 그거 했던 건 기억나요? 했던 건 기억나지. 그래서 그 당시 국내 백신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다시 또 움직이네요. 셀리드. 그리고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는 저희 상품 중에 베스트 3 종목 구하기 첫날 나왔던 종목인데 그때 이거 신고가 뚫을 것 같아요 했던 게 13,000원대인데 지금 34,000원까지 2배가 훨씬 더 올랐어요. 그래서 대원미디어는 정말 굉장히 많이 오르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CGN 아까 말씀드렸죠. 4조짜리인데 무상증자랑 코로나 제약산 합쳐지면서 19% 올랐고 토탈소프트나 에이텍티엔, 크라운제과 이런 종목들 지금 다 대선 관련주예요. 그래서 대선 관련주가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제 서울시장 끝났고 정치권의 모든 포커스는 대선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여기 있네요. 그래서 오늘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이런 애들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유바이오로직스도 역시 작년 여름에 그렇게 급등을 했었던 코로나 관련주였는데 오늘 코로나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이 정도로 정리하자면 개별주에서는 일단 대선 관련주들, 인맥주였던 대선 관련주들 또는 새롭게 건설주, 건자재주 거기다가 제약바이오주가 강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의 재확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야, 얘 대단하다 이런 건 보기 쉽지 않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이후에 정말 하루나 올랐을까요? 한 15일, 20일 거래됐었는데 하루인가 이틀 올랐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9% SK바이오사이언스 상승했고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서울시장 끝난 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해서 이 정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하여간 코로나 걱정이네요. 코로나 관련주들은 움직였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면 행복한 삶은 아니잖아요. 빨리 좀 다시 안정 찾았으면 좋겠고 지수 신고가 갱신 가능성이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코스닥의 신고가 갱신 가능성이 더 빨라졌다. 코스닥은 한 2.5% 정도만 상승하면 신고가 갱신, 거래소는 한 3.7% 상승하면 신고가 갱신,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러분들이 100억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11시 현재 거래소는 딱 보합이며 코스닥은 0.54% 상승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약 4% 정도, 코스닥은 약 3% 정도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 역사적 신고가 갱신이 남았습니다. 1월 달에 고점을 갱신한다면 장이 상승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전히 상승장이 진행 중이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 부근까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시총상위 종목에서는 카카오가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또 한 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며 현재장의 주도주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 그룹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현대모비스가 3%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의 대장주인 NC소프트도 3% 상승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7%대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소식에 시젠이 18% 급등하고 있으며 현대바이오 17%, 제넥신 4% 정도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LG에서 LX로 옮겨가는 실리콘웍스는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며 오늘도 6% 상승입니다.
전체 상승률 종목에서는 진 매트릭스와 셀리드 두 종목 상한가에 현대바이오, 시젠, 진원생명과학, 센트럴바이오 등 코로나 관련주를 중심으로 제약바이오주의 움직임이 돋보이며 대선 관련주도 선별적으로 여전히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나오네요. 반면 어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관련주는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이미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인맥주는 윤석열, 이재명 정도, 정책주는 건자재, 일자리 정도로 압축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역사적 신고가 갱신 지켜보자.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